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PPP 신청하는 거 고민 많으시죠? PUA 받는 분들이 PPP 받을 경우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PPP를 포기하셨어요. WDB라는 정보 때문에 PUA를 받으시는 분들이 1차 PPP 금액이 적어서 다 리턴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10,000불이 넘는데도 리턴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차 PPP 앞두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시겠죠.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관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PUA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PPP 신청이 가능하냐? Yes 아니면 No. 그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PUA 받는 분들이 넷인컴이 발생되거나 PPP를 받았을 때 그 수입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하고요. 1차 PPP를 받아놓고도 그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PUA만 받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차 PPP를 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 2차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거 아시죠? 1차 PPP 받은 금액을 지금 리턴도 못하고 PUA 수입 보고도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 이 표를 다 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결정을 하세요. 계속 돈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익만 받을 수 있습니다. PPP와 PUA의 기본 원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PPP하고 PUA가 각각 10,000불의 금액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PPP는 비즈니스를 위한 거잖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결국 비즈니스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거고 PPP는 개인이 실업이 됐을 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P는 60%, 40% 이런 식으로 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PUA는 100%그 베네핏으로 내가 수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PPP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PUA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생활비라든지. PPP 60% 페이롤 포션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내 수입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용도는 비즈니스 상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W2가 없는 자영업자분들은 스케줄 C의 31번 넷 인컴을 기준으로 페이롤을 계산을 하는 거죠. 1년 넷 인컴을 4분기로 나누면 1분기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EDD 수당은 분기 총 수입 비례해서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을 해줘요. PUA를 받는 분들은 넷인컴이 0부터 4,342불까지는 동일하게 167불로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뉴얼 넷인컴을 기준으로 주 수당을 제가 샘플링을 좀 해볼게요. 6가지의 넷인컴을 기준으로 위클리 베네핏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화면 멈춰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베네핏 차트인데 맥시멈 분기별로 11,674불 01전 이상은 5만불을 벌든 10만불을 벌든 450불까지만 지급을 해줘요. 이건 캘리포니아하고 동부는 좀 다르죠. 이 차트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동영상 밑에 링크 해드릴게요. 여기서 2번, 4번, 6번을 샘플링 한번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Annual Net Income인데 제가 ANI로 줄여서 쓸게요. PPP는 Annual Net Income을 12달로 나눠서 한 달 급여로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하기 2.5를 해서 총 PPP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돼요. 코드 72로 시작하는 분들은 3.5배를 받는데요. 그거는 나중 얘기고 제가 이 계산법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2.5로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번, 4번, 6번 요 샘플이 이렇게 PPP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수입 보고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번은 3,125불, 4번은 7,291불, 6번은 1,416불의 PPP를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와요. 2차 PPP는 8주에서 24주에 어느 주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8주를 사용하든 10주를 사용하든 16주를 사용하든 24주를 사용하든 그 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샘플링을 해보면은 8주일 경우, 16주일 경우, 24주일 경우에 위클리로 페이롤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면 멈춰서 한번 보세요. POA를 받고 있을 때 수입 보고하는 거를 제가 뒤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테니까 표를 한번 멈춰서 잘 보세요. 8주를 시뮬레이션 한다면은 PPP를 받은 날짜를 가령 1월 31일 이후에 받으셨다고 치면은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잖아요. 8주로 샘플링을 했을 때 PPP를 예를 들어 1월 31일부터 받았다고 쳤을 때 그 뒤에 사용할 수 있죠. 그 금액 100%를 8주로 나눠서 보고를 하시면은 75%를 이렇게 샘플처럼 계산한 다음에 위클리 베네핏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수당이 지로죠. PPP 받기 전 그리고 8주를 다 소진한 후에 앞뒤로 봤을 때 POA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POA를 받으실 자격이 되십니다. PPP를 받으면 POA를 포기하거나 POA를 받으면 PPP를 포기해야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표처럼 PPP를 받아서 8주 동안 지급하는 기간 동안은 POA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전, 그 이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WDB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WDB의 개념을 잘못 분석해서 그런 거예요. 16주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화면을 멈춰서 한번 계산표를 보세요. 위클리 베네핏에서 인컴의 75%를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해주잖아요. 이 인컴이라는 거는 PPP로 받는 것 또한 인컴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24주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8주로 빨리 소진을 할 것인지 24주로 늘려서 할 것인지는 이 계산표를 보시고 어떤 게 더 유리하시고 어떻게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어야 되는지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셔서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비즈니스를 셧다운된 상태에서는 인컴이 나지 않겠지만은 비즈니스를 오픈한 상태에서 얼마라도 넷인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넷인컴에 대해서 수입 보고하는 거는 이해를 하셨죠.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PPP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같이 보고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기겠죠. 넷인컴이 조금씩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PPP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PPP 받은 금액 플러스 넷인컴을 합산해서 수입으로 보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렌트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넷인컴이 안 나거나 이런 경우 있죠.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근근히 이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PPP 받아가지고 렌트비 40%라도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 60%를 수입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생활비가 부족하죠. 그래서 POA를 더 받아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PPP도 넷 인컴을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그리고 PUA도 넷 인컴을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결국은 그 금액이 적으면 양쪽 다 금액이 너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두 개를 합산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개를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보다는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1차 PPP 때도 제가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75% 인컴을 공제하다 보면은 실제로 위클리 베네핏 받을 수 있는 돈이 1불밖에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불이라도 되지만은 PUA 같이 받을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 600불 그리고 300불 이 추가 지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더 엑스트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였어요. 16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화면 멈춰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아주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넷인컴이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이요. PPP 금액 받은 그 금액에서 또 빼가지고 수입이 없다고 보고하시는 실수를 또 범하세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PPP는 100% 다 보고하시되 넷인컴이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그 넷인컴을 지로라고 계산하셔야 돼요. 이 예제처럼 넷인컴이 마이너스 1000불 났을 때 수입 보고는요.
PPP 받은 100% 위클리 수입 455불 69전 하고 넷인컴을 지로로 해야 되니까 지로. 그래서 토탈 455불 69전으로 수입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났다고 PPP에서 또 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PPP는 그로스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4주로 계산된 이것도 한번 샘플링 한번 보세요. 계산표 어떻게 했는지. W2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 하고요. W2가 없는 자영업자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컴 리포트를 W2 있는 분들은 세금 공제 전에 그로스로 하셔야 되고 W2가 없는 분들은 각종 경비를 공제한 넷인컴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PPP로 받은 급여는 W2 지급하는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페이첵에 나오는 그로스 금액을 하시면 되고요. W2가 없는 분들은 넷인컴에 이 PPP 금액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PPP를 받아서 페이롤로 지급하는 그 커버드 피리어드 외에 이전이나 이후에 PPP로 급여 지급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있죠. W2가 있든 W2가 없든 PUA 받으실 수 있습니다. W2가 있는 분들은 PUA가 아니고 UI로 받겠죠. 즉 실업수당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수입에 대해서 PPP를 포함해서 반드시 수입으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설티파이 하실 때. PUA 금액이 더 커서 PPP 받아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지금 PUA 수입 보고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요. PPP를 SBA에 100% 리턴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자칫 2차 PPP를 받을 수 없는 또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차 PPP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차 PPP 신청 자격이 되지 않고 또 1차 PPP를 작년에 리턴을 하지 않고 지금 리턴을 하려고 그럴 때 과연 자격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요. PPP를 인컴 보고 누락으로 해서 EDD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소득이 있을 때 인컴 보고하고 나머지 75%를 공제한 후에 실제로 받는 베네핏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렸죠. 수입에 대한 75%를 공제한 나머지 실수령 수당에 대해서 1불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수령액이 1불 이하일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금까지 전부 반환을 하셔야 돼요.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번 방법을 택하실 때는 여러분들 실제 PPP 받은 그 기간부터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으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 75% 계산해 본 후에 내가 100% 리턴 해야 되는 주가 있는지 아니면 75% 인컴만 리포트를 하는 건지 그거 계산해 보신 다음에 오버페이먼트를 자발적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보실 때 항상 아래 댓글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중복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